그날 아침 이정희님은 우체통을 열다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낯익은 이름이 적힌 광고지가 눈에 들어온 순간 몇 년 전 인연을 끄는 그 사람의 얼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정희님은 조용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섰지만 그날 밤 내내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한마디만 덜했어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누군가와의 인연을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엉켜 이제는 잘 지낸다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끝이다라는 말로 인연을 끊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언제보다 어떻게 끊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떠난 인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후회 없이 자신의 선택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아닌 당신의 감정을 중심에 두는 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 품격 있는 삶의 지혜를 담은 영상들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정희님처럼 관계의 끝에서 뒤늦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조용히 보내줄 시간입니다. 69세 이정희님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먼저 한 발 물러나고 불편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채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곤 하셨지요. 하지만 유독 한 사람과의 이별만큼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이웃이자 친구로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오해가 시작이 되었고 서로의 말이 가시가 되어 쏟아지던 그날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이정희님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일렁이고 밤늦게 불현듯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별은 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깨끗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과 억울함,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더는 그 사람과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과의 감정이 이어져 있지요. 이런 경우 우리는 이별을 끝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정지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떠나간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을 되뇌며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온은 미움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정희님은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떠나보낸 걸까? 아니면 아직도 그 감정 안에 갇혀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별을 하려면 사람을 끊는 것보다 먼저 감정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남긴 이별은 결국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또 다른 인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고개를 들기 때문이지요. 이별은 하나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억울했던 나, 인정받고 싶었던 나, 사랑받고 싶었던 나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조용히 다독여줘야 합니다. 미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이별은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잃는 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정희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부딪히기보다는 참는 쪽을 택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쌓인 말들이 많아졌고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기곤 했지요. 특히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이정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깔끔하게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믿었기에 수십 년 지기 후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은 너와의 관계가 늘 피곤했고 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어. 이정희님은 진심을 전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그 말은 상대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는 원망과 아쉬움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을 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별의 순간에 모든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 말을 하고 나면 후련해질 것 같고 그 관계가 더 정리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말이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어떤 말은 되돌릴 수 없고 어떤 감정은 말보다 침묵으로 전하는 편이 오히려 더 깊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정희님은 그 일을 겪은 뒤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되돌아보셨습니다. 내 감정을 설명해야만 상대가 이해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일방적인 기대였을지도 모른다는 거려. 우리가 떠나려는 그 순간 이미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 너머로 감정을 전하려고 애쓰는 일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지요. 침묵은 종종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비겁한 것처럼 보이고 무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침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말로 전해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상처를 줄이고 나 자신도 더 큰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특히 이별의 순간에 그 말은 오랜 인연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정희님은 이제 어떤 관계든 끝맺음에 있어 말을 아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차분히 자리를 비우는 쪽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이자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침묵으로 작별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음 인연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말보다 태도로 남는 이별은 시간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의 끝을 정리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선택이 결국 자신을 가장 평온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정희님은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놓은 걸까? 아니면 아직도 그때의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걸까? 이별 이후에도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감정,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붙는 억울함과 서운함. 시간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는 그 감정의 뿌리는 이해받지 못한 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해온 노력, 내가 보여준 진심, 내가 지켜온 예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대는 더 커집니다. 이정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사람에게 최소한 자신의 진심만큼은 알아줄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고 오히려 오해와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이정희님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내 진심을 몰랐을까? 나는 질문은 매일 반복되었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내가 더 참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자꾸만 마음을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정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난 관계 안에서 끝나지 않은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이정희님은 어느 날 조용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 그건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위로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정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내가 내 마음을 먼저 다독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해나 사과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정희님도 더 이상 왜 나를 몰라줬을까를 묻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이제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로 하셨지요. 우리는 흔히 이별의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빴다. 그 사람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잠시의 평온은 줄 수 있어도 마음의 근본적인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내 안에 상처받은 나를 마주하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시작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나를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치유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이정희님은 이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이해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그건 오직 스스로를 놓아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정희님처럼 우리가 인연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해받지 못한 나를 품는 일입니다. 그것은 분노나 원망보다 훨씬 깊고 조용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온전히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정희님은 관계가 끝나고 난 뒤 오랫동안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는 듯 공허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산책을 하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엔 그 사람과의 지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처럼 같이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지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결국 이정희님을 과거에 묶어두는 실타래처럼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반응해주던 그 표정, 내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주던 그 시선,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갑자기 커다란 공백이 생깁니다. 이정희님은 그 공백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며칠이고 몇 주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채 지내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나를 가꾼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창밖에서 날아든 작은 새를 바라보다 이정희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 생명은 누군가의 주목 없이도 그저 존재만으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자신에게도 다시 빛을 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정희님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아하던 라디오 채널을 틀고 마른 화분에 물을 쥐며 작은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는 연습을 하신 겁니다. 그 연습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정희님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다시 눈빛이 살아났고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대신 그 시간 이후에 남은 자신을 다시 중심에 세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부정이 곧 내 존재의 결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지요.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빛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가 거기까지였던 것이고 그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이정희님은 이제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인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혼자이지만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우리는 흔히 외로움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곧 고립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힘. 그것은 오직 스스로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없이도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선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이 단절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삶에서 지워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서 어떤 방식의 관계를 허용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마주할 것인지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정희님은 오랜 시간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이 따뜻함이라고 여겨오셨지만, 이제는 사람을 곁에서 놓는 태도 안에도 따뜻함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요. 관계가 끝나면 누구나 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공백이 아닌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울지, 어떻게 다스릴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님은 어느 날 관계의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기보다 그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데 쓰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염려하던 하루에서 이제는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인지를 묻는 하루가 시작된 것이니까요. 자신을 다시 중심에 두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정희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휘청였던 마음이 이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람의 평가는 나의 전부가 아니고 그 관계의 실패가 나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그러자 이정희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혹여 또 떠나가더라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란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든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자세를 뜻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나를 품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단절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정희님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이정희님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주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가고 어떤 인연은 짧게 머물지만 그 모든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단절도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다음 2년을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멈춤일 뿐입니다. 이정희님처럼 관계의 끝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세운다면 우리는 어떤 외로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정이 깊었던 만큼 상처도 깊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금세 아물지도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 인연을 맺는 것보다 익숙한 인연을 지키는 일이 훨씬 중요해지기에 그 관계가 끝났을 때 오는 상실감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관계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끝내 손에서 놓아야 하는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이정희님은 그런 이별을 통해 깨달으셨습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에 대한 기억,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내 삶을 흔들게 두느냐, 아니면 고요히 가라앉힌 채 나를 지키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끊는 순간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움은 처음엔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상처를 주었고, 끝내 떠나게 만든 사람이니 당연한 감정이라고요. 하지만 미움은 결국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다시 내 삶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단절은 미움조차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끝내 다가오지 않았던 그 사람을 조용히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이별은 외면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 그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이제부터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인정 없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 그것이 곧 단절 이후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정희님은 이제 과거를 회상할 때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침묵, 그때의 오해마저도 이제는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사람도 나도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지. 이 한마디 안에는 모든 용서와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이정희님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난 인연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그 인연이 남긴 교훈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장의 이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다음 인연에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가져다 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누군가와의 단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정희님처럼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뛸 수도 있고 후회와 아쉬움이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조차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감정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분명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이해하며 내가 나를 믿는 삶.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모든 인연은 더 건강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별의 상처를 품은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 떠나보낸 인연 앞에서 당신의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한 줄의 진심이 또 다른 이의 밤을 견디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의 조용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